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하락 폭이 꽤나 나왔죠. 3월 18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이때 장중에는 한 4.5% 정도 고가가 형성이 됐고 종가에는 마이너스 3.5까지 빠졌으니까 고저차가 거의 한 7% 정도가 나와요. 자, 근데 이 고저차를 봤을 때 이 고가 부근은 신고가를 만들어낸 이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쌍봉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오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 시장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선반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 선반영되는 구간이 24년도 초반부터 거의 1년 이상 유지가 되어 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알테오젠에 대한 중간중간 얘기거리나 논란거리들이 꽤 많았어요. 11월 달부터 진행돼 왔었던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8월 달에 추세가 유지는 됐었지만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면서 단기간의 하락폭이 거의 한 32만 원부터 저가 따지면 24만 원. 그쵸? 거의 한 30% 가까운 하락폭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등락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 부분만 파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미증시 움직임. 왜 미증시의 움직임이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치를 먼저 땡겨다 쓰고 있는 겁니다. 미래가치를 땡겨다 쓰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 이 구조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건 모두 다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적자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폭등 구간을 만들어냈죠. 시가총액 기준에서 50조에서 60조 정도 시가총액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하게 된 배경에 실적이 있죠. 실적은 적자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적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의 주가는 50에서 60조 정도의 시가총액 상승이 있었다는 점. 왜 그럴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지금 현재 납품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AI 시대가 오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먼저 반영된 결과입니다.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그 순간부터 제가 하이닉스 주가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구조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내용은 다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25만 원까지 상승한 게 24년 7월 달이죠. 근데 100% 올라간 시점이 23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24년 말까지입니다. 7만 원대부터 14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근데 실적을 보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23년 12월 달, 그쵸? 어때요? 7조 7천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달 23조 흑자를 봤어요. 그리고 이걸 쪼개서 보면 2분기 실적이 5조 4천억이고요. 4분기 실적이 8조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은 부분을 보자면 2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주가 측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24년 2분기까지의 주가, 고가는 25만 원이고요. 24만 8,500원이죠. 그리고 지금 가격은 21만 2천 원, 그리고 12월 달의 가격은 17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고가를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실적은 더 좋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100% 발생을 합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 수급상 이점으로 인해서 약간 변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100건을 거래하는데 내가 90건 이상이 지금 말씀드린 선반영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가 10% 정도의 손절폭을 두더라도 그 10%는 손해율이 10%가 된다는 게 아니라 종목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100건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낮은 매매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확률에 수렴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단타를 잘하고 단기 매매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확률이라는 거는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구조 안에서, 즉 신고가를 가고 있는 주도주 안에서만 거래를 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알테오젠도 지금까지도 흑자 전환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시가총액 보면 20조예요. 근데 흑자 전환된 규모는 250억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은 어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올라간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근데 이런 부분이 나오려면 최소한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그 시장의 안정화를 만들어내는
구간이 미증시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미증시가 지금 시간이 7시 42분입니다.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주가가 15% 이상 빠졌다는 거. 왜 빠졌을까요?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작용을 한 거죠.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경기 침체를 아직 오지 않았다. 실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쵸? 그건 연준 위원들도 몰라요. 근데 실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지만 주가는 빠졌고, 그 빠진 구간에서 선반영되었고, 실제 경기 침체가 혹시라도 왔을 경우에는 주가 변동폭은 등락은 커지겠지만 그렇게 장기간 뭐 추세가 하락 전환돼가지고 뭐 박살이 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구조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주도주군의 상승 구간에서는 실적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게 한국 시장의 특징점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2차 상승 파동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건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에서 예상 외로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또는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할 때까지만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는 게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특허 관련된 문제들이 있죠. 그 특허 관련된 문제들이 11월 달부터 불거졌는데 이번에 AZ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모두 다 해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려 왔었던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여기 11월 달부터 할로자임과의 소송건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었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머크가 먼저 치고 들어갔어요. 왜 치고 들어갔을까요? 특허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 그래서 그 특허에 대한 범위를 좁혀야 돼. 좁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특허 무효 소송을 걸어야 돼. 이걸 건 겁니다. 근데 할로자임이 반발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 상황에서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형인우 대표입니다. 형인우 대표는 1조 이상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정확하게 여기 11월 21일 날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원래 4.9%까지 보유량을 낮췄다가 5%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분 공시를 했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가치가 확보가 되어 있다, 시간 투자를 하는 거죠. 하지만 금액 자체는 크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계속해서 손절 범위가 커질 수 있고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식 투자에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자,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진행됐었던 내용이 4.7조 원 규모인데 여기서 로열티 수익까지 포함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키트루다에 대한 판매량이죠. 그리고 키트루다는 파마에서 첫 번째로 시작한 3세대 항암제, 즉 면역 항암제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한 10년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특허 기간이 만료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알테오젠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이 특허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머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키트루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ALT-B4가 얼마나 효용성이 높은지 볼 수 있겠죠. 기존 거보다 훨씬 더 가격대도 낮추고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머크와의 계약건에서는 키트루다 하나였거든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는 범위 자체가 늘어난다. 그리고 항암제 위주로 진행이 된다. 어떻게 되냐? 할로자임과의 소송권은 끝났다. 11월 달부터 뭔가 좀 찌라시가 돌면서 소송건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머크가 특허 무효 소송을 건 건 말고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크가 건 거는 할로자임의 특허 범위가 쓸데없이 너무 넓다.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은 반독점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건 굉장히 강하게 타격을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크가 치고 들어간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될 거였었다면 할로자임이 벌써 걸었었고요. 무엇보다
알테오젠과 함께 지금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가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왜 나온 거냐? 신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추세가 훼손된 건 전혀 아니라는 점. 저는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았고요. 제가 여기 24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왔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1월과 2월 달에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그 주도주와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코스피 소폭 약세, 코스닥 보합권 마감됐고요. 그리고 바이오 일부 반등했고 알테오젠 몽땅 보유하고 HLB 단기 차익 20% 이상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다. 아직 저 매매 안 했습니다. HLB도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HLB는 주도주는 아니라는 점. 주도주군 내에서는 자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숨고르기 매물 소화 중에 있고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쭉 보시면 타점은 무조건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해야 된다. 주도 섹터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방산 이 안에서만 매매해야 된다. 매매한 결과 어떻냐? 자, 내용 보세요. 제가 항상 주도주군을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려요. 바이오, 원전, 조선, 방산, 로봇. 지금 있는 주도주군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3월 17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섹터 반등. 이번 주부터 반도체 봐야 한다. 3월 17일 지난주부터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번 주부터 반도체 예정 중이다. 그리고 쭉 보시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3월 20일 날 지난주에요. 하이닉스 매수 구간 20만 5천 원에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3월 21일 날 반도체 종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 구간 잡아드렸고요. 시가 체결. 그런 결과 지금 어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현재 6%대 수익 구간에 있다. 딱 3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까지 주도주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 신고가를 만들기는 했지만 하이닉스의 시세가 유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즉 하이닉스 시세가 뭐 박살이 난다거나 이런 것보다 하이닉스 시세가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한다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보겠다는 거고 그 단기간에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즉 알테오젠이 조정받고 있는 저 지금 알테오젠 보유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조정받고 있는 이 구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실시간 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수익의 폭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제가 지금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지난 금요일날 매수 구간을 잡았고 현재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대략 한 3%대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 1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작업한 결과 어떻습니까? 1월과 2월 달에 57% 수익 구간 어때요? 시장보다 강했다. 그렇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알테오젠 이렇게 쳐서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예요. 쭉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점. 그리고 1월과 2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수권 계속 잡고 있죠. 그런 결과 수익의 폭은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인데 완료된 매매들 그쵸?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하나오션도 신고가, 알테오젠도 신고가 종목에서만이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반도체를 공략을 했으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하이닉스가 강할 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인데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그쵸?
딱 3거래일 만에 75% 수익 구간, 여전히 신고가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시면 안 되고요. 가격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테오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즉 가격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겠죠.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1분기에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하나오션과 같이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공략한 결과 어떻습니까? 그쵸?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미리 이야기를 드렸고 신고가 종목을 공략한 결과입니다. 하나오션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인데 내용 보시면 어때요?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계속해서 내가 단타를 칠 때 치면 좋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단타가 진행이 되다 보면 확률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도주만 딱 추려서 그 안에서 매매를 했을 때는 꾸준하게 수익이 가능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자, HLB를 보면 제가 24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했는데 최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FDA 관련된 문제로 또 지금 하한가 사태가 터졌고 오늘은 크게 반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24년 초반에 제가 매매한 구간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그쵸? 떨어지고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쭉 보시면 31% 수익, 18% 수익, 13% 수익, 그리고 하한가 사태 이후에 21% 수익 이렇게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번에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그만큼 가격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4월까지 해서 딱 한 종목을 뭘 봐야 되는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